안녕하세요. 조병철 단우입니다. 단우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흥사단의 대공주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공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시죠? 그래서 도산 연구자 사이에서도 대공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흥사단 단우의 입장에서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대공주의 사상이 한반도의 통일 달성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통일을 희망하는 걸까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분단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시사점을 100년 전 독립운동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세 사상인 대공주의를 통해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독립혁명 훈련단체로서의 흥사단과 독립방법론이고요. 둘째 소주제는 흥사단의 대공주의와 신민주국 건설론입니다. 셋째 소주제는 대공주의 리더십과 한반도 통일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주제인 독립훈련단체로서의 흥사단과 독립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산은 몸소 실천으로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던 선각자 중의 선각자였고 지도자 중의 지도자였습니다. 도산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신민회의 청년 학우회와 흥사단을 창단하여 독립의 후계 세대를 양성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흥사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산은 이루지 못한 신민회의 청년 학우회와 대성학교 설립의 뜻을 이루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팔도 대표를 모아 흥사단을 창단하였는데요. 흥사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도산이 1929년 공개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흥사단은 단순한 수양단체가 아니라 독립혁명단체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흥사단의 약법에 잘 나와 있듯이 흥사단의 목적에는 독립과 독립 이후까지를 대비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흥사단은 1913년 창단부터 1945년 해방시기까지 미국, 멕시코, 중국, 연해주, 국내에서 입단한 단우의 수는 590여 명으로 추산이 되며 이중 독립운동 유공자로 소운을 받은 단우의 수는 무려 120여 명에 달할 만큼 독립운동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는데요. 이는 흥사단의 성격이 독립혁명단체임을 잘 방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산은 백범킹구와 함께 독립운동의 정통이고 독립운동사의 정맥에 속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실력 양성과 관련해서 도산은 항상 행동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도산은 늘 행동을 통하여 배우고 실천하시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천 없는 이루는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사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이는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주인이라면 당장 풀 한 짐을 베어서 소에게 먹여라. 즉 실천하고 행동하라. 행동을 통해서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도사는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독립전쟁론을 최고의 구국 방략으로 채택하면서 국외 독립군 기지 개척과 무관학교 설립을 결정했고, 도산의 주도로 열리게 된 청도 회담에서는 만주 길림성 밀산현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산은 1920년 임시정부 신년 연설회에서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등 독립운동 6대 사업가 방락을 발표하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독립운동 준비 절차에 따라 강복군 사령부가 조직되고 국내 침투와 무력투쟁을 위한 의용단이 조직되고 미국에서는 비행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도사는 독립전쟁을 시작하면 투입할 유격대 양성을 흥사단 원동위원부 북경지부에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실력 양성과 무력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주제인 대공주의와 신민주국 건설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는 대공주의를 주창하기 이전인 1907년 신민회 설립과 1913년 흥사단 창단 당시에는 미국식 모범적 민주공화국을 독립 후 건설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대공주의를 주창하면서 독립 후 국가 형태에 대한 생각이 다소 유연해지고 보다 포괄적인 신민주국 건설론으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공주의가 모색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사는 독립운동 초기에는 미국을 모델로 한 한반도의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사는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공화국 혁명사상을 전파한 선각자요 민주공화국 혁명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임시정부 내에 독립운동 세력이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대동단결과 통일을 위해 좌우 합작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리하여 도산의 대공주의는 1926년, 27년의 민족혁명 대독립당으로서 민족 1독립당 운동을 할 때 그 이념으로서 구체화되고 1929년 11월 대공주의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민족주의 독립운동 노선 대독립당인 상해 한국독립당 결성 때 당위와 당강으로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표방된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주의를 초월하는 한국민족운동의 공통적 표로서 대공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대공주의란 무엇일까요? 대공, 큰데 공변될 공, 즉 대공이란 크게 공적인 일 또는 아주 공평한 세상 또는 공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자는 것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산의 대공주의는 조선 독립을 대공으로 보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서와 감정을 초월하여
조국 독립, 즉 대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민족운동가들이 대동단결하여 통일하자는 주의로서, 즉 대공에 의한 독립운동 통일론이 도산의 대공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산의 대공주의는 민주공화국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후에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대동단결해서 민족 대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그 후에 민족해방을 이룬 다음에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민주국, 즉 진짜 민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자유민주와 함께 평등, 복지를 강조하는 당시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평등 요소 일부까지도 적극 수용하여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4가지 평등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산의 대공에 의한 독립운동 통일론은 민족 대동단결론, 민족혁명 수행론, 모든 당파와 개인의 민족 독립 대공 복속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은 흥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한인 모범총 건설 지역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항일 한중 동맹국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도산은 대공에 의한 독립운동 통일론을 힘있게 주창하기 위해 강복 후 우리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강복 후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이 신민주국 또는 진민주국이라 이름 지은 대공주의 미래 독립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선 도산은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던 궁극적 목표인 민족 자주 독립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모범적인 민주공화국 모습을 심중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공주의를 바탕으로 안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한 권리와 대우 보장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 사이의 평등을 통한 평화적 세계 질서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도산은 대공주의를 통하여 애국 애족의 개인 윤리와 협동 단합의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이상적 사회상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인류의 행복을 지향한 높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인 대공주의 리더십과 21세기 한반도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은 신민회와 대한인 국민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나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국보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도산의 대공주의 리더십이라는 특별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합과 변혁의 리더십입니다. 도산의 대공주의에서 탐색할 수 있는 도산의 통합과 변혁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도산은 건전 인격을 강조하였고 항상 겸손과 성실을 강조했고 민주적 심부름꾼으로 봉사하는 민주적 지도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산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한성,
브라디보스톡에 분립되어 있을 때 6월 28일 날 취임해서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도사는 임시정부 최고의 지위를 제안받았지만 끝내 거절하고 임시정부의 통합과 민족의 단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되고 좌우 이념 갈등이 심해지자 도사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민족 독립을 위해 일본이라는 하나의 적을 상대로 싸우다 보면 독립 이후의 국가 형태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좌우 세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변혁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합과 변혁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구성원들이 주도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를 알아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흥사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재 양성 말입니다. 100년 전 우리의 시대적인 목표가 조국 독립이었다면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의 시대적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사단의 대공주의는 민족주의 우익 세력뿐만 아니라 자익 사상 내지 공산주의 세력까지 다 포용을 해서 민족 해방 또는 민족 독립을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흥사단의 대공주의는 오늘날의 남북한의 이념 대립과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 더 나아가서 한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통일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흥사단의 대공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21세기 한반도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분단된 지 77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을 이루기는커녕 통일의 문턱에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커다란 전쟁을 시작해 3년 만에 멈추었지만 70년이 흐르도록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남북 민족이 원한과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하며 교류와 협력을 발휘하게 하는 실질적인 통일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과정입니다.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한민족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축복이 될 수 있는 21세기형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잘 사는 이상세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산이나 백범이 꿈꿨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선진국과는 달리 식민 지배 없이, 다시 말해서 외부에 대한 착취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살기를 바라는 모든 세계 나라의 롤 모델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70년 동안의 숙제인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 통일은 단순한 민족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잘 활용하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통일 한국을 이룰 주체는 남북한의 시민들이고 통일 후계 세대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서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탈중앙 집중화 시대의 통일운동은 시민단체 간의 연대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흥사당 통일운동 본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공의 마음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통일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끄는 동력은 시민사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산이 독립을 쟁취할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학우회와 흥사단을 매우 강조했듯이 통일 후계 세대의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21세기 통일운동가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흥사단의 대공주의와 21세기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공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통일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미래를 위해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21세기 인류 전체를 한류가 휘감듯이 도산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 대공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흥사당 통일운동 본부의 역할도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